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작업한 걸 잠깐 살펴보면 보통은 이렇게 푸시 앤 풀로 모델링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여기서 하나만 더 보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서클, 면에다가 이렇게 직접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푸시 앤 풀. 자, 안쪽으로 쭉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다만 이렇게 지금 보시면 면이 일정 수준 들어가면, 자, 면이 이렇게 지금 겹쳐 보이는 거 보이시나요? 요때 클릭하면 구멍이 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쭉 들어가는데 이렇게 면이 겹쳐 보이죠? 회색 하나하고 흰색 하나하고 좀 겹쳐 보이죠? 이때 클릭하면 구멍이 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이번엔 좀 색다른 걸 해보도록 하죠. 제가 라인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기역자로 그렸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서클. 자, 서클을 그리는데 화살표 방향을 눌러주세요. 이렇게요. 오른쪽, 왼쪽, 위쪽. 그러면 원이 어떻게 되나요? 그려지는 방향이 결정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거 라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라인도 오른쪽, 왼쪽, 위쪽, 오른쪽, 왼쪽, 위쪽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서클도 그래요. 오른쪽, 왼쪽, 위쪽. 물론 그리기 전에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기 전에 오른쪽, 왼쪽, 위쪽. 사각형도 마찬가지. 오른쪽, 왼쪽, 위쪽. 이해되시죠? 오른쪽, 왼쪽, 위쪽. 자, 마찬가지예요. 자, 왼쪽 화살표를 누르고 제가 이렇게 적당히 원을 그려봤습니다. 자, 한번 그려보실까요? 이번에는 팔로우미입니다. 요 팔로우미. 팔로우미 따라오세요 라는 뜻이잖아요. 자, 팔로우미 버튼을 누르고 원을 클릭합니다. 얘가 선을 따라서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요. 끝에까지 쭉 그린 다음에 클릭. 어떤가요? 따라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이게 팔로우미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것만 있느냐? 그럼 이것도 아니에요. 자, 조금 더 복잡한 모양으로도 가능합니다. 자, 얘도 지우고. 자, 서클. 이번엔 이렇게 해보죠. 여기는, 얘를 만들어 볼 겁니다. 뭐, 글씨가 잘 안 보여서 대충 그려보도록 하죠. 서클, 반지름 200. 자, 그 다음 라인. 여기 중간점에서 다시 높이로 300. 그 다음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경로는 이 원입니다. 팔로우미 클릭. 그럼 어떻게 되나요? 원뿔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아무것도 안 선택했어요. 팔로우미 삼각형 면 선택하고 이렇게 팔로우미를 쭉 하니까 원뿔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게 생각보다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을 선택하고 팔로우미 그리고 삼각형 클릭. 그래야 작업이 쉽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으로 다 모델링을 한번 해보시죠. 자, 사이즈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번에는 팔각형입니다. 8개 엔터 클릭하고 반지름 200. 다시 라인 높이 Z방향으로 300. 자, 그 다음에 팔각형 선택하고 팔로우미. 어떤가요? 각져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 요 팔각형하고 사각형까지 한번 해보시죠. 다른 류의 모델링도 한번 해보죠. 서클, 반지름 200. 다시 한번 서클을 하는데 이렇게 반지름 200. 뭐가 잘못 만들어졌네. 다시 서클. 자, 반지름 200. 다시 한번 서클. 자,
자, 어딨나요? 중심점의 위치가 여기네요. 똑같이 반지름 200. 이때 라인 이렇게 위아래로 제가 잘랐어요.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이렇게 세로로 서 있는, 아니, 먼저 원을 선택하고 팔로우 미로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 구슬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근데 이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왜 좋은 게 아니냐면, 이렇게요. 보시면 안에 면이 남아있는 거 보이시나요? 원에 대한 면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런 건 잘 지워지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그리느냐 하면 중심선 찾아서 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요. 반지름 200 라인. 그럼 어떤가요? 선이 떨어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모서리 선택할까? 원 선택하고 팔로우미. 그럼 딱 맞게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경로랑, 그러니까 이런 구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경로랑 따로 떨어뜨려 놨고 그리고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면이 같이 겹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택을 한 다음에 그대로 수직으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떨어져도 될까요? 네, 돼요. 선택하고 팔로우미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5번 모델링입니다. 테이프로 우리가 이렇게 값을 조절할 수 있겠네요. 30 라인 푸시 앤 풀 다시 렉탱글 20, 20 푸시 앤 풀. 근데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요. 그죠? 뭐 거꾸로 생각하세요. 여기다 선을 그려가지고 푸시 앤 풀로 이렇게 반대로 요만큼 더 지운다고. 대신에 이렇게 나온 모서리들은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테이프 20mm 서클 반지름 10mm. 자, 이동하면 좋겠지만 얘는 이동이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요. 푸시 앤 풀 20mm. 그러면 모양 잡힌 거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는 제가 미리 만들어 봤지만 네. 자, 지워 볼까요? 자, 렉탱글 다시 한번 렉탱글 다시 렉탱글 제가 원래대로 이렇게 복원시켜 놨습니다. 테이프로 그리시면 돼요. 10mm 다시 10mm 여기서 30mm. 다시 말하면 라인이 이 교차점에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똑같아요. 다시 테이프 자 10mm 여기까지죠. 라인 이런 모습이죠. 자, 역시 테이프로 10mm 라인. 자, 여기 지워 볼까요? 이런 모습이죠. 그죠? 근데 이 선이 여기 있는 이 선이 여기로 복사되면 돼요. 이동하기 카피. 자, 라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리면 모양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여기는 자, 렉탱글 10,10 중심 시작 끝 푸시앤풀로 그럼 모양 끝났네요. 자, 여기도 이렇게 제가 이미 만들어 놨어요. 자, 지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라인 한 개만 그리시면 돼요. 자, 이런 거 지금 여기가 문제인 거죠. 자, 여기가 문제입니다. 이 두 개의 선을 복제를 합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꼭지점끼리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요. 그럼 면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근데 스케치업의 재미난 기능은 여기 면이 교차된 부분 있죠. 이 교차된 부분의 면을 잡아준다는 거예요. 면끼리 교차된 부분을 이렇게 찾아줍니다. 네. 여기 지우면, 그리고 여기 지우면 모양 완성된 거 보이시나요? 네. 자, 한번 해보시죠.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그룹입니다. 그룹. 자, 보세요. 한번 클릭하면 면 하나만 선택되죠. 다시 한번 볼까요? 모서리를 이렇게 클릭하면 모서리만 선택됩니다. 그런데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내가 클릭한 면과 이웃하고 있는 모든 모서리가 한 번에 선택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서리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 모서리와 이웃한 모든 면이 함께 선택이 됩니다. 그러나 트리플 클릭, 연달아서 3번 누르는 거죠. 트리플 클릭을 하면 이렇게 객체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작업해야 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렉탱글 70,40 푸시앤풀 40. 자, 그 다음에 렉탱글 10,10 아니 20,20으로 갈까요? 20,20. 자, 어떻게 됐나요? 이거 같이 붙어버린 거 보이시나요? 이게 일반적인 거란 말이죠. 그죠? 이렇게 내가 면 위에다 그리면 이렇게 면과 함께 일치가 돼 버리는 거죠. 근데 이후의 작업들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다 따로따로 놀아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다 따로따로 부속이 돼서 움직여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트리플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로 오른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 메이크 컴포넌트하고 메이크 그룹 나오죠. 컴포넌트는 나중에 배울 거고요. 그룹을 쓰시면 됩니다. 그룹. 트리플 클릭하고 오른 버튼 누르면 메이크 그룹이 나와요. 얘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그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내가 아무리 원을 이렇게 그렸다 하더라도 이게 붙는 게 아닙니다.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떨궈져 나옵니다. 자, 얘는 어떻게 돼요? 면과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동할 때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된다는 거죠. 차이점 이해되시나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룹을 써서 한번 모양을 만들어 보시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자, 이제 지우고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그 다음에 렉탱글 30,30 아닌가? 맞을 거예요. 자, 선택하고 이동하기 다시 20mm. 여기가 10mm가 더 크네요. 40이네요. 자, 이동하기 10mm 더.
자, 푸시 앤 풀.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어떤가요? 이거 지금 겹쳐져 있는 거죠. 그죠? 그죠? 이게 겹쳐져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솔리드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스케치업은 기본적으로 솔리드 모델링을 원칙으로 합니다. 여기 툴에 보시면 바로 여기 솔리드 툴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인터섹션, 유니온, 서브트랙트, 트림, 스플릿 이렇게 있습니다. 빠지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얘가 1번 객체입니다. 자, 툴, 요 인터섹트가 아니 서브트랙트가 빼기란 뜻이에요. 빼기란 뜻입니다. 도형 빼기. 이 도형을 첫 번째 도형을 두 번째 도형에서 빼주세요. 빠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렉탱글 이 위에서 만들어 보죠. 자, 이렇게요. 30,20 푸시 앤 풀 40 잘못 눌렀구나. 70으로. 네, 여기까지죠.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툴 서브트랙트 첫 번째 도형에서 두 번째 도형을 뺍니다. 한 번에 그냥 쭉쭉 되는 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 볼까요?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10mm 서클 10mm 라인 다시 라인 자, 이레이즈 푸시 앤 풀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모양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다시 툴 서브트랙트 첫 번째 도형을 두 번째 도형에서 빼주세요. 모양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전체 명령어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렉탱글. 자, 제가 이렇게 만들 겁니다. 얼마가 좋을까요? 100에 50. 자, 50, 100. 그 다음, 서클. 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를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그 다음 테이프 10mm 10mm. 자, 라인 렉탱글 서클. 자, 이레이즈 푸시 앤 풀 80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그 다음 얘를 복사하고요. 다시 한번 로테이트 90도. 자, 밑으로 볼까요? 대각선 이렇게 연결하고요. 자, 함께 선택하고 이동하기. 여기 미드 포인트가 여기 미드 포인트랑 만나면 되겠네요. 자, 이레이즈.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U자 모양으로 모양을 만드시고 이렇게요. 이렇게 U자 모양으로 이렇게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이 두 개의 도형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툴 메뉴에 보시면 솔리드 툴이 있죠. 자, 여기서 솔리드 툴을 꺼내 볼까요? 솔리드 툴 여기 있네요. 얘네들이 솔리드 툴이고 제일 자, 순서대로 보시면 얘가 인터섹션입니다. 교차되는 부분만 남겨라 이 얘기예요. 첫 번째 도형, 두 번째 도형,
두 개의 도형 중 교차되는 부분만 이렇게 남기게 되는 거죠. 도형이 분명히 어딘가 교차되고 있겠죠? 그렇게 교차되고 있는 도형만 남겨라. 이게 인터섹트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또 보실까요? 이번엔 서브트랙트입니다. 서브트랙트란 얘기는 첫 번째 도형을 두 번째 도형에서 빼는 겁니다. 이렇게요. 다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도형을 두 번째 도형에서 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보통 빼기 그러면 앞에 있는 거죠. 여기서 얘를 빼라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거꾸로 하는 거죠. 얘를 여기서 빼주세요. 어순이 뒤바뀌어 있다는 뜻이에요. 얘를 여기서 빼주세요. 얘를 여기서 빼주세요. 순서가 뒤바뀌어 있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트림입니다. 트림하고 스플릿하고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자,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빠진 거 보이시나요? 2번 도형은 트림이 됐고 1번 도형은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2번 도형은 서브트랙트가 됐고 1번 도형은 그대로 남기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트림입니다. 자, 다시 1번 도형을 빼주세요. 2번 도형에서. 자, 그러면 이동해 보면 알아요. 아이고. 자, 1번 도형을 이동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2번 도형에서 1번 도형이 빠진 거 보이시죠? 그런데 얘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이게 트림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마지막으로 스플릿이요. 1번 도형에서 2번 도형을.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돼요. 1번 도형도 빠졌고 2번 도형도 빠졌고 어떻게 됐나요? 이거 인터섹트죠. 이렇게 되는 게 스플릿입니다. 교차되는 부분 빠지고 1번 도형도 빠지고 2번 도형도 빠지고 이게 스플릿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얘를 만들 거예요. 아니, 조금 복잡한 얘를 만들 거예요. 얘를 만들어도 좋고 여기를 만들어도 좋고 얘네들을 만들어도 좋아요.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근데 가장 눈에 잘 띄는 건 얘니까. 자, 렉탱글 70,40 푸시앤풀 40. 자, 트리플 클릭해서 메이크 그룹.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이게 이제 그룹이니까 여기다 아무데나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40,30. 근데 위치가 여기가 아니잖아요. 자, 이동해서 맞춰보도록 하죠. 여기서 20mm 떨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20mm 떨어져 있는 거죠. 얘가 그룹이다 보니까 면이 안 붙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편하게 작업할 수 있고 푸시앤풀로 이렇게 관통하는 거죠. 자,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여기서 얘를 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섹트가 빼기란 뜻이란 말이죠. 이 도형에서 이 도형을 빼주세요. 어라, 거꾸로 들어갔네요. 다시. 여기서 얘를 빼주세요. 뭐야, 왜 이래? 다시요. 여기서 얘를 빼주세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다시. 네,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분명히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죠? 첫 번째 도형에서 두 번째 도형을 그러니까 빼는 거죠. 자, 이렇게 빼보시죠. 자, 그 다음 렉탱글. 자, 이렇게 생긴 거죠. 30,20. 그 다음 푸시앤풀로
역시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이 도형을 여기서 빼는 거죠. 서브트랙트 1번, 2번.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솔리드 툴이 에러가 날 경우가 있습니다. 자, 렉탱글. 자, 푸시 앤 풀. 컨트롤 키 누르고 푸시 앤 풀.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이거 에러 나요. 이거 솔리드가 안 됩니다. 유니온이죠. 자, 이거 에러가 나요. 나도 솔리드라고 뜹니다. 이렇게요. 보이시나요? 자, 다시 볼까요? 화살표 옆에 금지 표시 뜨죠? 왜 에러가 났을까요? 왜 에러가 났는지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해요. 자, 보세요. 먼저 화면을 엑스레이 상태로 봅니다. 그러면 여기 중간에 여기 면 들어가 있는 거 보이세요? 네, 얘 때문에 그래요. 중간에 선이 이렇게 들어가거나 면이 들어가면 솔리드가 안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얘를 지워야 돼요. 이거 찾아가지고 지워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안쪽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지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우고 그리고 나면 엑스레이를 끄고 나면 보이시나요? 오픈된 거? 네, 이거 닫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야만 비로소 솔리드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돼야만 솔리드가 돼요. 그러니까 솔리드 툴을 쓰려면 그 안에 면이나 선이 없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하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그룹이 아니면 솔리드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얘를 익스플로드 했습니다. 이건 지금 그룹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나도 솔리드가 아닙니다 라고 뜨는 겁니다. 반드시 이 두 가지 조건을 꼭 기억하시면서 작업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쪽이네요. 라인 10mm 서클 다시 라인 다시 한번 또 라인. 자, 지우면 이런 모습이죠. 푸시 앤 풀 적당히 조금 더 길게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백이죠. 서브트랙트 첫 번째 도형에서 첫 번째 도형을 두 번째 도형에서 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남는 거죠. 한번 해보시죠.